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돼요.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걸 좀 이렇게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의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시선 파트너즈의 정재훈 이사님 모시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장님들입니다. 네. 원장님들도 사실은 의사이기도 하시지만 사장님인 거지. 그렇죠. 사장님이니까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마 세금 고민 가장 많이 하지 않으실까. 맞습니다. 세금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네. 지금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때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자금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는 것들에 대한 고민. 맞아요. 근데 병의원 원장님들은 지금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고민 앞으로 하실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맞아요. 보통 연초에는 어떻게 매출을 확장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연말이 되면은 야, 열심히 일해서 좋다, 잘 됐다, 근데 세금 어떡하지? 항상 이 고민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막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올해 결산 직전에 그쵸. 세무사님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 하죠. 그때부터 이제 기부나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비용 지출을 하지만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가장 확실하고 많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세수가 네. 엄청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단어를 한번 딱 넣어봤는데 오래되지도 않은 뭐 어제 검색했는데 몇 시간 지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각 지역마다 세금이 엄청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요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의사 시장이, 그러니까 의사 말하는 병의원들의 소득이 지금 엄청 많이 더 높아졌다. 심지어 변호사보다도 4배 이상 고속으로 더 많이 높아졌고 OECD 국가 5위에서 1위로 탈바꿈도 됐다 합니다. 의사 되려는 이유가 다 있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병의원들 원장님들께서 매년 세금 고민을 하는데 이게 올해만의 고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도 했었을 거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선 파트너즈가 특히나 우리 센터장님도 벤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우리 병의원들 원장님들에게 벤처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벤처 투자하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네. 결국은 이게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불안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 투자해서 세액공제 받은 건 좋아. 맞아요. 소득공제 받은 건 좋은데 원금을 못 돌려받으면 맞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그림의 똑같은 존재가 바로 벤처 투자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세액공제 받는 돈이 요만큼이면 실제 원금 잃는 거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전에도 벤처 투자를 많이 해봤고 뭐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해봤지만 결국은 묶이는 기간 대비 그다음에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원금이 손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꺼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좀 이렇게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더 기대된다. 네. 빨리 가보시죠. 네. 우리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은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우리가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출자된 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져서 얼마간 기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 기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네.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뭐
억지로 막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남지방중기청 그 자료에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요. 그리고 이게 벤처 투자를 왜 하는가 하면은 나라에 그렇게 넉넉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네. 민간에 있는 돈을 첫 번째 중소기업에게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죠. 아까 저희가 앞서서도 봤지만 지금 나라 세수가 맞아요. 부족한 상태라서 좋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여력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민간에서 민간끼리 이렇게 좀 했을 경우에 베네핏을 주겠다. 그쵸.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자들에게는 소득공제를 주는 그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고요. 우리가 지금 벤처 투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짧은 기간에 나온 제도가 아니라 네. 이게 1997년도부터 시행됐고 엄청 오래됐네요. 25년이 넘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저희 이제 저희 태어날 때 나온 제도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98년생인가요? 25년이 넘는 오래된 지원 제도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더 좋게도 만들어졌어요. 원래 세제 혜택 그런 게 네. 보통은 축소되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쵸. 복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얘는 벤처 투자는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제 혜택이. 그렇죠. 제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 투자 방법은 분명히 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그러니까 법인이어야겠죠. 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거나 그 유한회사가 출자를 인수한 것을 말한다. 네. 이게 투자 방법이고요. 네. 투자 기간은 3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3년 이내는 안 되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장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조금 이거를 오늘 수치를 좀 계산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벤처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예시가 있어요. 3천만 원까지는 아까 전에 우리 뉴스 그 네. 보도 자료에 보면은 3천만 원까지는 100% 음. 소득공제를 해줘요. 야, 엄청 큰 거예요. 없어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정말 없어. 맞아요. 나 너무 신기해. 야, 이렇게 파격적이라고? 그래요. 5천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100%,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70%. 그러니까 5천만 원 투자하면 4,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요. 진짜 많이 해주긴 하네요. 그렇죠. 네. 종합소득금액 50%니까 만약에 원장님이 종합소득금액이 4억이다. 그럼 2억까지 최대 투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2억이면 8,9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의 반이 날아가는 거네. 그럼요. 더 마법 같은 건 뭐냐면 같은 돈을 투자했어도 소득 그 세율 구간이 다르면 또 혜택이 많이 달라요. 맞아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네. 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부터 까내려가 주는 거니까 공제를 그렇죠. 보통 막 38.5%, 뭐 41%, 42% 뭐 이렇게 공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같은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 소득 금액이 만약에 24% 구간인 저 밑에서 두 번째인 경우에는 실제로 3천만 원이면 792만 원의 네. 환급액이 발생을 하는 그것도 거고요. 크긴 한데. 그렇죠. 네. 똑같은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억 초과하는 45% 지방세까지 다 했을 때 49.5%면 네. 1,485만 원. 그쵸. 야, 근데 우리가 10억 초가 사실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네. 1억 초가 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거든요. 1.5억 초가 되시는 분. 그래서 41.8% 세율 구간이 있으신 분 정말 많을 건데 맞아요. 저분들 3천 투자하고 1,254만 원이 세제 혜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야, 이거 어마어마한. 자,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보시게 되면 소득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그 같은 투자액 대비 효용 가치가 효용은 커지는 거죠. 훨씬 좋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소득 구간이 높으신 분일수록 벤처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사실 보면은 연봉 뭐 한 3천, 4천 정도 되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은 네. 별로 이게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주택 청약이나 뭐 네네. 연금 계좌 개설 이런 걸 보통 많이 하시는 거고 네네. 1억에서 1억 5천 넘어가시는 분들부터 이 벤처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게 다르고 그로 인한 효용 가치가 벤처 투자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네, 많은 맞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벤처 투자는 이렇게 자기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훨씬 더 네. 유리하다. 요거는 이제 세법이 약간 개정이 됐지만 35% 밑에는 다 동일하죠. 그렇죠. 결국은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하면 저 세율이 35% 이상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기사를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벌써 벤처 투자가 상반기에 약 4.4조가 벌써 들어왔대. 누가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아까 전에 셉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선 파트너즈랑 가장 긴밀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투자는 하고 싶은데 원금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의 원장님은 법인을 설립할 수가 병원이 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또는 형제, 자매, 친척들, 가족들이 기업이 벤처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죠. 훨씬 더 안전. 그렇죠. 근데 또 세상 일이 몰라서 내 가족 그래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는 직접 벤처 기업이 되시는 거죠. 병의원은 벤처가 못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 가장 많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뭐 그전부터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MSO. MSO가 뭔가요? 이제 병원이 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법인을 대신해서 이제 의료기기나 이제 관련 광고 네. 이런 것들을 대신 병원에 이렇게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병원이 하는 일이 진료도 있었고 병원도 광고하니까 네네. 광고도 하고 또 의료기기 렌탈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맞습니다. 업무를 봐야 되는데 네네. 병원은 그냥 진료만 하시고요. 네네네. 나머지 렌탈이나 광고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드셔서 맞습니다. 그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병원 원장님들께서 외부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병원 원장 A 씨가 네.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법인 홍길동이라는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홍길동 법인의 대표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 씨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의사 원장님은 자기 병원도 있으면서 별도의 법인이 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병원이 법인으로 될 수는 없으나 그쵸. 병원 원장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그 설립하는 기업에 원장님이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씨가 병원 원장님인데 홍길동이라는 법인 설립을 했어. 네. 그리고 그 A 씨 의사 원장님이 이 홍길동 법인 대표님이야. 네. 그리고 이 대표님이 만든 이 회사가 벤처기업이 됐어. 네. 그 이 원장님이 자기가 대표니까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 그렇죠. 이래도 벤처 투자가 된다는 거,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야, 이래도 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 그만큼 막강한 거죠. 그 사실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혜택을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수관계인 이런 거 뭐 제약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남겨서 확인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기업에 내가 투자해도 되고 형제 자매 가족 간에 투자를 해도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 우리 직원이 투자를 해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야, 직원 복지로도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원금을 떼일 거에 대한 불안함이 생긴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의 범주에서 형제 자매인 기업 아니면 직접 벤처를 뭐
법인을 설립해서 벤처 기업이 되는 방법. 네, 이번에 제일 마음 편하다. 그렇죠.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는데 내가 나를 안 믿으면은 맞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만들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기업을 만들고 벤처 기업이 되는 시기가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네, 벤처 투자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평가 기간만 45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2번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벤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죠. 이미 내 주변에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벤처 기업이라면 그렇죠. 이번 연도에는 그냥 그쪽에다가 맞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공제를 좀 받으시고 네네. 지금 이제 이번 법인 설립에 대한 소스를 알게 되셨으니까 네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 내년부터는 그쵸.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 소득 공제 받고 절세 혜택 보는 맞습니다. 몇 천만 원 단위의 세제 혜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는 매년 할 수 있잖아요. 네. 매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3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 세제 혜택을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9천만 원을 가지고 네. 첫 해 3천만 원 투자를 해요. 맞습니다. 둘째에 3천만 원 또 투자해. 네. 셋째에도 3천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럼 4년 차가 되면은 네. 1년 차에 투자한 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다시 투자해. 맞아요. 그리고 5년 차가 되면은 2년 차에 투자한 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다시 투자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1, 2, 3년도에 투자했던 걸 가지고 벤처 풍차 돌리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건 뭐냐면 큰 돈을 한 번에 해서 쪼갤 순 없어요. 근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돈을 쪼개서 들어가는 전략도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세금이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투자한 다음 연도 안에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실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법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벤처 투자자를 위한 법이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을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원금 때문에 이제 보통 뭐 좀 안전할 것을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담보, 맞아요. 뭐 근저당권이나 맞아요. 뭐 질권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융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기가 이제 2023년도에 약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자금을 빌리는 것들에 대한 고민 수요도 많고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고민해 볼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매년 고민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선 파트너즈와 같이 벤처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의사분들과 또 이런 경험치가 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네. 처음 이런 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과 함께 네네. 이런 거 진행할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선 파트너즈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네. 디테일한 꿀팁들로 우리 사장님들 또 병원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